2012년 12월 29일 오전 11시 반쯤 미국 미시간주의 911로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욕조에 누워 숨을 쉬지 않고 이미 몸도 차갑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무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경찰과 구조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자는 34살의 티모시 셰년으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그의 부모님과 유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물이 빠진 욕조에서 이미 사망한 티모시의 아내 34살의 리엔 셰년을 확인했고 경위를 묻습니다. 그날 아내는 느지막이 일어나 씻으러 욕실로 갔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문을 열고 확인했을 땐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꺼내기가 힘들어 욕조에 물을 빼고 신고한 것이라 했습니다. 경찰은 욕실에서 여러 개의 술병과 술잔을 확인합니다. 집 곳곳에 술병들이 보였습니다. 부부는 최근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리에는 너무나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만났고 졸업 직후 결혼하였습니다. 티모시는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 하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고 티모시는 정치에 뛰어들어 존경받는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4살의 아들과 3살의 딸아이를 두었고 리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교회에도 다녔습니다. 표면적으로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티모시는 리엔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리엔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우울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리엔의 사인은 익사로 나왔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으로 당시 리엔의 무게 120kg로 계산했을 때 17도의 술 6병 정도를 마신 것과 같았습니다. 병과 잔에서 리엔의 지문만 나왔고 경찰은 사건이 아닌 그녀의 고의든 실수든 사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혼 과정에 있었고 아내가 싫다고 해도 너무나 의연하게 대처하는 티모시에게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시 공무원인 티모시의 지위 때문에 수사에 부담을 느껴 이웃한 오세아나 카운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2013년 1월 7일 자료를 인수한 오세아나 카운티에서는 적극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150cm가량의 욕조에 120kg의 성인 여성이 익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고의라면 모를까 실수로 잠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물속에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해도 나체 상태로 세상과 작별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유모와 외출한 상태였고 집에는 남편과 단 둘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동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사람은 티모시였고 리엔은 거부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엔이 사망하자마자 이 집의 안방을 20살의 젊은 유모 제이미 해서웨이가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제이미는 셰넌의 집에 없었으나 신문을 위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 집의 유모였습니다. 티모시와의 관계를 묻는 말에 제이미는 처음 집주인과 유모일 뿐이라고 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다가 마침내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합니다. 2011년 10월 셰넌 부부는 다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제이미를 소개받았습니다. 목사는 제이미가 고아였다며 형편이 안 좋아 갈 곳이 없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셰넌 부부의 집에서 유모로 들여 거처를 제공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엔은 젊은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했고 리엔의 지인들 또한 유모가 같이 사는 것은 남편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티모시는 제이미가 가여웠고 자녀들이 어려 양육에 힘들어하는 리엔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리엔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제이미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처음 리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제이미와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인들이 그녀에게 유모가 들어오면 남편과 유모의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이미는 유모의 역할을 잘 해주었고 주변의 우려와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이미는 티모시보다 리엔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에 그녀를 잘 따랐고 리엔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그들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제이미는 셰넌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리에는 주변에 제이미를 입양할 것이라 얘기했고 이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로 여겼던 제이미로부터 머지않아 충격을 받습니다. 2012년 4월 어느 순간 티모시와 제이미는 가까워져 미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이는 곧 리엔에게 발각되었고 리엔은 당장 제이미를 쫓아냈습니다. 제이미는 5월에 짐을 싸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제이미는 사라졌지만 리에는 분노와 우울감, 배신의 충격과 슬픔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티모시는 처음 리엔에게 미안한 척 했으나 매일 듣는 그녀의 울분과 원망에 자기 잘못은 잊어버리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티모시는 제이미가 집을 나간 후에도 그녀와 연락하며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리엔과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리엔은 피폐해져 술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한없이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술에 찌든 아내를 보기 싫었고 아이들에게도 알코올 중독 수준의 엄마는 없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티모시는 완전히 마음이 떠났고 12월 29일까지 집을 나가라 말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이미에게 12월 29일은 리엔이 집에서 나갈 것이라고 바로 들어와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리엔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까지 해둡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경찰이 티모시의 집을 수색하면서 나온 제이미의 일기와 문자 메시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과 문자엔 불륜 남녀의 그저 그런 저질 내용만 있을 뿐 리엔의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이미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은 사실이나 리엔의 죽음에 그녀가 직접 연루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티모시를 불러 엄중한 신문을 실시했습니다. 티모시는 처음에는 리엔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속적인 신문을 통해 그는 결국 자신이 리엔을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모시는 살인 당일 욕조에서 리엔이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욕조에서 끌어내려고 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제발 이제 집에서 떠나라 했고 리엔이 거부하며 티모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지하다 티모시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자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리엔의 얼굴을 꽤 오랫동안 물속에 가둬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리엔은 이미 죽어서 얼굴이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911에 신고했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백을 받은 경찰은 즉시 티모시를 체포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에게서 사전 계획을 찾을 수 없었기에 검찰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2급 살인으로 기소되었고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3년이 지나는 2026년부터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